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긴급생계비 대출과 기초생활수급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경제 불안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생활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저신용자나 연체자, 소득이 없는 분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생계비 대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긴급생계비 대출이란 긴급생계비 대출은 저소득, 저신용 차주를 대상으로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서민금융지원에서 배제되었던 연체자와 무소득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대출의 금리는 15.9%로 일반적인 카드론이나 마이너스 통장보다도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른 대출 상품과 비교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은 후 상환 계획을 명확히 세우지 않으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추가 금융 지원책. 정부는 단순히 긴급생계비 대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조정 및 서민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 조정 지원 연체 발생 시 이자율 30에서 50% 감면. 장기 연체자의 경우 연체이자 전액 감면 또는 원금 최대 30% 감면. 2. 특례 보금자리론.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4%대 고정금리 대출 지원. 3. 주택담보대출 상환 유예.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 가능. 4. 알뜰 교통카드 확대.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최대 지원 횟수를 44회에서 60회로 확대. 5.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저리융자 제공 및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확대. 6. LH 임대주택 확대 공급. 10만 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며 임대료 동결. 이외에도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등 다양한 민생경제 대책이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시행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긴급생계비 대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 긴급생계비 대출은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이지만 금리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금융 상품과 비교하고 결정하세요.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서민금융진흥원 지원 상품과 금리를 비교하고 유리한 대출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환 계획을 미리 수립하세요. 급한 돈이 필요하더라도 대출 후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명확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른 지원책을 활용하세요.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다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금리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여 결정하세요. 정부가 향후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긴급생계비 대출은 단기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금리가 높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금융기관과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긴급생계비 대출과 함께 또 어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은 1960년생 이상,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기초생활수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더욱 간편해지면서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관련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양 의무자 기준만 충족한다면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자녀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200만 원짜리 차량을 보유한 경우 소득 인정액으로 8만 3천 원이 반영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지급을 위해 정해진 기준 내에 있어야 합니다. 기초연금과의 관계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 생계급여 1인 가구 월 77만 원, 2인 가구 월 126만 원, 3인 가구 월 161만 원, 4인 가구 월 195만 원. 주거급여 서울 거주 기준 1인 가구 월 35만 2천 원, 2인 가구 월 39만 5천 원. 추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단순히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과금 지원 전기, 가스, 수도요금 감면, 교통비 지원 대중교통비 할인 및 알뜰교통카드 혜택, 통신비 감면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통신요금제 지원, 무료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비 지원 정책 적용, 명절 지원금 지급, 설날과 추석 등 명절마다 별도의 생계 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위한 식품 지원, 쌀과 같은 기본 생필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바우처 제공. 이런 다양한 혜택을 적극 활용하면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거주하는 동네의 주민센터에서 본인의 조건을 상담받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기초생활수급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신청 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 급여 명세서, 통장 사본 등. 임대차 계약서,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란에서 복지급여 신청하기를 통해 접수 넣기.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약 30일에서 60일소요. 승인 시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급여 지급.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국민연금 수령액을 반영합니다. 국민연금을 77만 원 이상 받으면 생계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관계를 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생계급여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지역별 기본 공제 금액이 다르며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는 8천만 원, 기타 지역은 5,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자동차 보유 기준은 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특정 가격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 공과금 지원 전기, 수도, 가스요금 감면. 교통비 지원, 대중교통비 할인 및 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 무료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감면 및 병원비 지원.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초중고교생을 위한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활용 가능.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처한 경우 긴급 생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장기요양보험 지원,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혜택 제공. 이처럼 기초생활수급 신청에는 다양한 조건과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생활비와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복지 혜택과 함께 활용하면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활의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다락에서 준비한 정보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다락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